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치료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머크는 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을 절반 가까이 줄인다는 임상시험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 식품의약국이 머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되도록 빨리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국가가 모두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머크가 다른 곳에서도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육 감소는 당뇨와 심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6년 근육 감소를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근육 감소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아벤티의 권기선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벤티, 이 어떤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름인지 궁금하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네, 아벤티는 20세의 젊음을 돌려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아와 벤티라는 합성어인데요. 이태리어로 벤티는 20을 의미합니다. 예. 아는 향하여를 뜻하기 때문에 두 합성어가 20세로 향하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희는 노화를 극복함으로써 20세의 젊음을 돌려주는 회사의 비전을 담고 싶었습니다. 네. 회사명 의미에 담긴 문구 자체는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소망해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벤티는 근육 감소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다른 질병에 비해서 단순히 근육이 감소한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근육 감소가 생존율 그리고 치매, 당뇨 발생과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그 노년의 삶은 근육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먼저 노인성 근감소증은 사망률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예. 예. 국내에 그 65세 이상의 노인 1,300여 명을 추적 조사해 본 결과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들은 정상 노인에 비해서 남자의 경우 5배, 여자의 경우 2배 정도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네. 물론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분들도 역시 같은 퍼센트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치매나 당뇨 발생과는 또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뭐 치매는 인지 저하에서 금방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근 감소가 있는 분들은 인지 저하력이 2배 정도 정상인보다 높더라라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 보고에서 밝혀졌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당뇨도 사실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잖아요. 이것도 네. 근육 감소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맞죠. 근육은 체내 당의 60% 이상을 저축하고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당을 얘기하는데 근육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근육이 줄면은 당연히 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조절이 예.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치매 환자의 병 증세가 완화되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예. 또 당뇨병 환자에도 근력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근감소증의 심각성 때문에 네. 미국에서 2016년도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였고요. 우리나라도 2021년에 바로 올해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노년의 삶은 근육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근감소증이 노인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런 노인성 근육감소증 치료제 개발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빅파마들의 임상 진행 현황 설명해 주시죠. 네, 노인성 근감소증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질병이 아니었던 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네.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 글로벌 기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노바티스, 네. 사노피, 리제너론 같은 회사들은 마이오스타틴이라는 근육 위축 원인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항체 의약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 또한 머크나 GSK 같은 회사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유사제를 부작용을 축소하는 쪽으로 연구를 계속 저분자 물질로 예. 하였습니다. 이 많은 회사들이 전부 다 임상 이상을 수행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임상 이상이 성공되진 않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글로벌 제약사 말고도 사실 뭐 바이오파이티스 혹은 아마젠티스 이와 같은 최근에 창업한 회사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임상 시험에 들어가고 있지만 예. 아직도 허가받은 약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방금 설명해 주신 글로벌 빅파마들이 주로 항체 치료제, 그 마이오스타틴을 겨냥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아벤티의 그 신약 후보 물질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MOA가 다릅니다. 즉 작용 기전이 다른데요.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근육 위축을 저해하고 혹은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약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는 근원세포를 융합을 활성화하는 그런 약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거를 첫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올려놨는데요. 네. 근원세포라는 것은 근육에 들어있는 줄기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유사시, 그러니까 사고가 났거나 혹은 강도 높은 운동을 했을 때 이 근원세포가 분화해서 근육이 됩니다. 근육을 만들어주는 세포인 거네요. 네. 네. 그래서 만약 이게 노화가 되면은 근원세포의 분화력이 떨어져서 근섬유가 가늘어집니다. 네. 노화의 전형적인 현상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물에서 모델 동물과 노화 동물에서 효능을 확인하였고 이제는 임상 시험에 들어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근원세포와 관련된 그 신약 후보 물질 이외에도 이 마이크로 RNA 기반한 신약 후보 물질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물질은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네, 마이크로 RNA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작은 마이크로 RNA입니다. 체내에 존재하고 있고요. 약 5천여 종이 존재하고 예. 있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RNA는 메신저 RNA의 말단에 붙어서 상부적으로 결합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저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근육 감소를 저해하는 마이크로 RNA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 결과 아트로진 1이라는 근육 분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타겟팅하는 마이크로 RNA를 선별해낼 수 있었고요. 네. 그 마이크로 RNA를 질환 부위에 근육 위축이 일어나는 질환 부위에 넣어줌으로써 근육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물 모델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검증을 하였고 지금은 딜리버리 기술, 즉 약물 전달 기술을 예. 최적화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육을 회복하는 신약이라고 하니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근육 감소증 후보 물질의 향후 임상 시험과 또 사업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파이프라인은 네.
드럭 리포지셔닝입니다. 신약 재창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네. 원래 다른 적응증에 쓰던 약물을 새로운 적응증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근감소증에 효능이 있는 약들을 선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가지고 지금 임상시험에 들어갈 정도로 되었는데 이 드럭 리포지셔닝의 장점은 이미 쓰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전임상과 임상 1상을 건너뛰고 바로 임상 2상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저희는 임상 병원과 임상 계획서를 완전히 마쳤고 또한 임상 약물을 제약사와 제휴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식약처에 IND 승인을 위한 제출을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 신약 재창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화 계획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사실 이 아벤티가 지난해 3월에 설립이 된 아주 젊은 회사잖아요. 자, 그 앞으로 바이오 산업계를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느껴오신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바이오 생태계를 위해서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인재입니다. 저희가 작은 기업이 스타트업이 신약 개발을 하려면은 예. 굉장히 많은 요소 기술이 필요하고 네. 또 그거를 위해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합성 의학 전문가 그룹하고 또 그다음에 제약사, 그다음에 단백질 의학 제약사, 그리고 국가 인프라로서 신약개발 지원센터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인프라를 저희가 100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후단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든가 네. 국제적인 인허가, 그다음에 글로벌 라이센싱과 같은 사업화 부분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와 같은 전문 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범국가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화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네트워킹하고 파트너링 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전문성을 갖춘 인재뿐만 아니라 사업화 부분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치료제가 얼른 상용화돼서 고령화 사회를 건강하게 대비할 수 있는 날이 얼른 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벤티 권기선 대표이사 그리고 이선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